네, 이번 순서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의정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오늘은 서울 동대문 의리 지역구시죠?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참 일단 오랜만입니다. 예. 뭐 여기 자료만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이 국회에서 유명한 언론이셨고 또 정계 들어오신 다음에 전략통 이런 뭐 평가도 받으시고 하는데 또 그에 못지않게 꼼꼼하게 지역 현안 챙기시는 의원 중에 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먼저 동대문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만 그 1960년대 그 우리 영화 촬영의 메카라는 얘기를 들었던 답심리 종합 촬영소 여기가 이제 없죠.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그 기념하기 위한 전시관 개관하셨다 그래요. 네.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해주시죠. 1960년대 한국 영화의 1차 전성기 때 네. 그때 우리 답심리에 지금 동답초등학교 자리입니다. 예. 거기에 촬영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촬영소에서 이제 뭐 성웅 이순신도 찍고 네. 뭐 수백 편의 영화를 찍었죠. 예. 지금 뭐 명량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 가서 비슷한 그 해역 가서 사진 촬영도 하고 했지만 네. 그 당시는 그 큰 뭐라고 하나요? 큰 저 이 물대야 같은 데다가 그렇습니까? 미니어처 거북선 놓고 이렇게 선풍기로 예. 돌려가면서 파도 연출하고 그랬다고 예. 우리 그 당시에 활동했던 감독님들이 말씀하셔요. 예. 거기서 가까운 곳에 동대문구 저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예. 문화회관 1층에 상설 전시관을 네. 만들었습니다. 일부 감독님들이 갖고 있는 자기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촬영기랄지 포스터랄지 예. 뭐 등등 대본 이런 것들 갖다가 내주셨고 조금 더 해서 발전되면 더 많은 감독님들이 소장품을 내놓겠다. 예. 트럭으로 몇 대 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문화회관이 좀 작아갖고 예. 그걸 다 수용을 하진 못합니다. 예. 입장료도 받나요? 입장료 안 받습니다. 예, 그냥 그리고, 가면 됩니까? 예. 예. 옛날 영화도 예. 특정 시간대에 상영을 하기 때문에 추억의 예. 옛날 영화에 보고 싶으신 동네 어르신들은 또 와서 감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명소가 되겠습니다. 동대문 가면 한번 들려보고 싶은. 예. 그걸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은 예. 소망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요새 우리 동대문 지역에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네. 뭐 한류 영화 체험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겠죠. 예. 어떤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예. 거기에 본인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뭐 예. 짧은 어떤 5분짜리 이렇게 영화를 갖다 만든다든지 예. 이제 뭐 그런 것 등등의 각종 어떤 그 체험관 뭐 이런 거 갖다 만들어 보려고 하죠.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워낙 한국 영화 지금 뭐 2대 뭐 중흥기라고도 하고 지금 뭐 명량이 대박도 치고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군의 전농 7구역에 있는데 거기 지금 문화회관 지금 건립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문화회관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있고 예. 이제 공연 시설이 우리 동대문구에는 없습니다. 네. 서울의 25개구 중에 예. 공연 시설이 없는 곳이 2곳입니다. 그래서 문화 욕구는 강한데 네. 주민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농 7구역 뉴타운 지역에 한 1,500평 정도 네. 문화 공연장 네. 부지가 있는데 서울시랑 얘기해서 부지는 이제 3년 동안 서울시가 40억씩 120억을 갖다 지원해갖고 예. 부지 매입은 이제 완료 단계에 들어갔고요. 예. 당연히 공연장을 지으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3개월 전에 서울시로부터 타당성 조사가 1.0을 넘는다. 예. 1.0이 넘으면 예. 사업 승인이 난 거죠. 네네. 거기에 이제 대형 아파트인데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서 약간 공공성을 키우기 위해서 구립 어린이집까지 좀 포함시켜 갖고 지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갖고 내년 한 11월 달부터는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연이라는 거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 이제 공연을 갖다가 그런 공연장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능력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뭐 오페라도 유치할 수 있고, 뭐 뮤지컬, 뮤지컬도 할 수가 있죠. 무슨 뭐 예. 댄스, 춤, 예.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좀
민간 전문가가 아마 네. 공연 전문가가 네. 좀 관리를 해야지만 네. 좋은 공연을 갖다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전농 7구역에 또 학교 부지도 있는데 거기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 좀 추진하실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또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네. 뉴타운을 만들 때 여기는 교육 뉴타운이다 이래갖고 예. 한 3,500평 정도 학교 부지를 갖다가 배정을 해놨어요. 예. 이게 해법이 좀 잘 안 나온 일인데요. 왜냐하면 공립학교를 갖다 지으려면 네. 학생 수요가 맞아야 됩니다. 예. 근데 현재 한 학년에 2학급 정도가 나와요. 새로 뉴타운 짓고 예. 다 인구가 들어왔을 때. 근데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 6학년은 7학급인데 1학년은 5학급인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학교가 완공됐을 때 공립학교를 진다고 할 때 결국은 2학급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특목고, 과학고를 갖다 유치하겠다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특목고는 사실은 축소하고 예. 그런 정책을 쭉 구사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뭐 특목고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또 네. 과학고는 뭐 1개 시에 광역시도에 1개 내지 2개씩만 그렇습니다. 국공립으로 예, 유지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서울은 이미 2개고요. 그래서 지금 비교적 서울에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270개 되는데 한 네. 30위권 정도 하는 학교가 예. 이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조건이 좀 잘 안 맞아갖고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연말까지. 예, 최대한 예. 노력을 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문제요. 이게 예. 이제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은 상당수가 이게 이제 수건 사업이고 동대문도 면목선 그 재추진 지금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의선은 내년 정도에는 이제 완공돼 갖고 네. 운행이 가능하죠. 우의선은 이제 동대문구에 있는 신설동에서 예. 신설동에서 동대문 바로 옆에 있는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 가는 우이동, 겁니다. 예. 뭐 애초보다 공사가 좀 지연됐는데 네. 그 사업이 좀 지연이 되면서 우선 문제가 생겼고요. 예.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면목선인데 3년 전 이맘때 포스코가 네. 심사를 받았는데 요금을 당시 기준으로 1,500원을 써냈어요. 그럼 버스가 1,100원인데 네. 과연 중랑구청에서 혹은 전용동에서 장안동에서 청량역까지 갈 때 1,100원 내고 버스를 탈 거냐 1,500원 내고 경전철을 탈 거냐. 네. 그래서 거의 그 심사 점수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아. 40점이 미달돼갖고. 예.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회선하고 면목선이 문제가 돼서 저는 동북권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고요. 그래서 네. 2년 만에 네. 지난 1월 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전철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 동북선하고 신림선은 연말 연초에 고지가 됩니다. 예. 근데 저희는 3년 전에 탈락이 됐기 때문에 예. 감사원에서 이 사업성 자체를 갖다가 다시 KDI에 네. 의뢰를 해갖고 사업성 적격성 여부를 갖다 받아와라.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한 2년 3년이 걸린단 그렇겠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방면 노력을 해갖고 수요 예측만 다시 하자. 예. 그래서 수요 예측이 그 당시에 3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30% 이하로 30% 넘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예.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사업을 재개해서 공모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예. 뭐 빠르면 이르면 한 내년 6, 7월쯤에는 내년 6, 7월에. 공고가 사업적 공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동대문구를 위해서 특별 교부세 예, 7억 원 유치하셨다고요? 어디 쓰일 예산입니까? 그동안 우리 답심리에 정보화 도서관 짓는데도 네. 제가 특별 교부세를 갖다 유치해갖고 예. 일조를 했고 굉장히 답심리 주민들은 굉장히 기뻐하죠. 예. 우리 빌 게이츠가 오늘의 날을 만든 것은 동네 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 그런 도서관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해왔고 예. 그건 성과를 봤고요. 우리 지역에 이제 우범지대, 뭐 교통사고 다발지대가 있고 그런데 특별 교부세 7억을 받아서 동별로 2개씩 예. 총 기타 지역까지 합쳐서 32대 네. CCTV 설치 들어갔고요. 뭐 또 올해 말 내년 초에 우리 동네 오래된 수영장도 있습니다. 예. 학교 예.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특별 교부세 받아갖고 예.
그거 갖다가 개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도서관, 수영장 이런 거 짓고 하려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 땡겨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광특회계 같은 데서 받아왔고요. 예. 거기에 이제 그 도서 구입비랄지 이런 예. 것들 제가 이제 보탠 거죠. 예. 수영장은 기존의 걸 리모델링 하는데 보통 수영장 따라 다르지만 예. 조금 큰 수영장은 한 15억, 그다음에 뭐 그 정도인데 저희 지역에 한 4개가 있어요. 예. 뭐 가능하면 예. 1차 연도에는 내년도에는 한 2개, 예. 그다음 연도에 한 2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니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의원님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셔가지고 깔끔하게 답변을 참 잘하시는 거 보면서 이게 상당히 이 지역 현안 역시 내공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어떻습니까? 앞으로 뭐 지금 워낙 지금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지금 의정 활동 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 어떤 목표랄지 주안점을 새로 두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의정 활동은 뭐 제가 올 초에 상가 권리금 네. 이것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이냐, 그래서 입법적인 돌파를 해갖고 정부에서 대부분의 안을 수용을 했죠. 예. 그다음에 우리 근접 출점으로 문제가 되는 24시간 편의점. 예. 그 심야 시간대는 전혀 영업이 안 되는 것도 24시간 강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네. 뒷골목에 있는 경우는 가령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영업을 해서 이득이 안 남는 경우는 쉴 수 있도록 해주자. 예. 뭐 그런 법이랄지 금융실명제를 갖다 21년 만에 차명 거래를 갖다 금지하는 법안을 갖다 제가 통과시키고 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대체 부품 인증제를 만들어서 경쟁 구조를 만들었고 수리비를 인하시키는 법 뭐 이런 네.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해 당사자들 간에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예. 법. 지금은 이익의 균형이 없고 갑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데 네. 저는 뭐 갑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갑도 이해 당사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갑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도 안 좋고. 예. 그런데 을은 보호돼야 한다. 억울한 을은 보호돼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균형을 도모하는 법들을 갖다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뭐 더 큰 정치 부문에 있어서도 더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동대문 의리 지역구이신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에 머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가 더 심화되면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또 소비가 줄게 되면 생산과 고용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일어나서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살을 남기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를 옥죄기 전에 내수가 살아날 수 있게 소비 주체인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 정부와 정치권의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생방송 투데이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